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다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을 봐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 리딩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한 달 동안의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복차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왜 연애를 못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절대 못난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카드인데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연애를 못하는 카드가 아니라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카드는 고객님의 연애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센스가 없어서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거거나 아니면 무거운 관계에 대한 생각을 딱히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바쁘거나 핑계가 많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고객님이 연애를 하기 위한 팁을 먼저 보면 이건 그냥 고객님이 정해야 된답니다. 그냥 연애 안 할지 할지. 연애를 못할 사람은 아니다. 매력이 없는 건 아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의 관계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욕심을 안 부리는 것 같다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고객님이 매력이 없는 카드가 아니라 고객님이 감당해야 할 것이 있거나 변화해야 할 것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튼 고객님이 완전 못난 카드는 아니니까 상대방 카드가 어떤지 봐야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고객님이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의 마음 혹은 현재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고객님의 인연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왼쪽이 그분의 마음, 오른쪽이 고객님의 상황입니다. 일단 이분은 고객님에게 호감이 있으나 고객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듯한 느낌, 좋은 사람이거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위장을 했거나 아니면 나는 너한테 그렇게까지 애정적인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고객님을 마음에 살짝은 더 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은 굉장히 약해요. 고객님 카드도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카드지만 고객님 역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하고 있는 카드란 말이죠. 애매하네. 고객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봐도 될까를 보면 몇 번은 더 닿을 거랍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둘 사이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게 포기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렇다면 고객님에게 이 사람 말고 한 달 안에 새로운 인연이 또 있을지 보면 얘도 애매하네. 이렇게 다 애매하죠? 이 사람도 고객님한테 관심이 있으나 고객님과 난 친구야, 우리는 친구야 같은 마인드로 우리는 그냥 좋은 관계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과 이성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카드고 고객님 역시 그래 네가 들어온다면 받아줄게. 근데 내가 먼저 나서기는 좀 애매하지 않겠니?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에 인연보다는 뒤에 인연이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이 궁금한 사람이나 지금 고객님과 가장 가까이 연인이 될 것 같은 사람보다는 주변에서 친구인 척 고객님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인연이 애매한 상황에 고객님에게 접근하고 있는 새로운 인연이 있다면 고객님이 의리 때문에 먼저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인연이 먼저 왔지만 사귀는 게 아니라면 더 좋은 인연을 골라봐도 된다라는 카드고요. 저는 뒷인연, 친구처럼 오지만 고객님한테 호감이 있고 그게 티날 사람에게 고객님이 좀 더 욕심을 부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인연이 고객님이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고객님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고객님이 최소 2개의 인연이 있고 너무 빠른 선택보다는 좀 더 나와 재미있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시는 게 고객님에게 도움될 것 같다. 이 정도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뭐 별로 없네요. 고객님이 바쁘신 거거나 이미 고객님에게 닿아 있는 2개의 인연이 고객님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뭐 딱히 새로운 자연스러운 만남은 안 보이고요. 인위적인 만남 역시 고객님이 욕심 부려가면 소개팅하고 막 이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새로운 소개팅을 해야 돼?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즐거울 수 있으나 굳이 막 노력하면서 사람을 만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조가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지도 인위적이지도 않은 이미 닿아 있거나
이미 근처에서 고객님을 노리고 있는 근처에서 고객님의 인연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마지막 한 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10 펜타클스. 좋은 카드예요. 고객님은 연애를 해도 잘 살 거고 안 해도 잘 살 거고, 그러니까 오지랖이 조금 넓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고객님이 처음에 나왔던 카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연애 못할 사람 아니다, 연애하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고객님의 선택, 하고 싶다면 조금 욕심부려서 해도 되고, 하기 싫다면 지금 안 해도 된다. 지금 안 한다고 영원히 연애 못하는 거 아니고, 지금 안 한다고 너무 좋은 사람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좋은 사람이기에, 고객님이 지금 연애를 좀 쉬고 싶다면 고객님을 기다려줄 좋은 사람 역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고객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카드거든요. 내가 지금 일에 집중해야 돼, 일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연애하고 싶어, 연애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선택대로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풀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이 뚱 튀어나오는 인연은 아니지만 고객님과 썸 탈 수 있는 인연은 존재한다라고 하니, 저는 고객님이 그냥 가까운 친구와의 술자리나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친구의 부름 같은 거 너무 무시하지 않으시는 게 고객님 연애에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 만나보십시오.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스스로 안정감을 가져가고, 그리고 약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린다면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은 엄청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 두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왜 솔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다. 이게 뭔가 겁난 걸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뭔가 노력하는 게 조금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튼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못난 카드라기보단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카드예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연애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있더라도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일단 연애운이, 고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고객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객님이 연애하기 위한 팁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제발 좋게 나와라. 욕심나는 사람 있으면 열심히 할 것이다. 욕심나는 사람 없으면 열심히 안 하겠죠. 이거는 억지로라도 고객님이 뭐 취미생활을 하든 문화생활을 하든 좀 돌아다니셔야 돼요. 누가 고객님 마음에 불씨만 하나 딱 쏴줄 수 있으면 고객님은 또 바로 불타오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지금 연애를 욕심부리지 않을래, 그냥 집에 있을래, 이게 약간 가진 자의 여유일 수도 있겠으나, 글쎄요, 요즘 들어 고객님이 어쩌면 전과 같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눈빛 하나, 표정 하나면 상대방과 썸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좀 욕심을 부려야 되는 시기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전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전만큼 고객님이 엄청 막 메인스트림, 주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고객님이 현재 못난 건 아니고 뭔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쉬어도 될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쉬면 안 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객님은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일단 가만히 있는 고객님에게 다가올 인연이 있는지 보죠. 지금 고객님이 알고 싶은 사람 혹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이 그분의 카드, 오른쪽이 고객님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분은 바빠서 100% 고객님에게 어떤 마음을 쏟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고객님에게 호감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고객님이 툭 건드리면 팡 하고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너 괜찮은데? 한번 장난 한번 쳐볼까? 혹은 우리 커피나 한번 마셔볼까? 우리 밥이나 함께 할까?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 사람은 반응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거나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객님의 어떤 액션에 반응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할 거고, 그게 고객님이 봤을 때 꽤 흡족할 수 있다. 만나볼 만한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안정감 있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연이 가까이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이랑 사귀면 되느냐를 보기 전에 고객님에게 한 달 안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인연이 또 툭 튀어나올 수 있을지 보면, 없네요. 하는 게 없으니까 새로운 게 없을 수밖에 없지. 맞네, 그 말이 맞네.
근데 이분은 어쩌면 고객님의 X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객님한테 약간의 호감은 있으나 그걸 표현하지 못한 어떤 과거에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서 고객님에게 호감은 있으나 표현을 하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고객님 입장에서도 굳이 이 사람 받아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좋은 인연이 있는데 굳이 별로인 뒷 인연에 신경 쓰다가 앞에 인연에 실수하지 않는 게 고객님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인연도 뒤에 인연도 이 사람 자체가 바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진짜 너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인연 없을 것 같아. 좀 돌아다녀 보시고, 문화적으로든 뭐 일적으로든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번 툭 건드려 보시고, 저는 요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끼를 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게 끼를 부리는 건 아니잖아. 하여튼 그 정도 고객님이 약간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 정도는 해보시는 게 고객님의 연애운에서 엄청 좋은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님이 다음 새로운 연애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둘 다 좋네요. 못나지 않았어. 고객님 못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알게 되고 재미있게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즐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썸도 탈 수 있고 불꽃이 타오를 수도 있다. 재밌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만남은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꽤 재밌어. 꽤 괜찮아. 요런 관계 괜찮은 것 같아. 나와 급이 맞는 사람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해보는 거 나쁘지 않아. 약간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인연운이 아직은 괜찮아서 굳이 소개까지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괜찮은 소개가 들어온다면 한번 만나보시는 거, 한번 밥 한 끼 먹어보는 거,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급이 맞는, 오히려 고객님 급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괜찮은 사람 소개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마지막 한 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나의 모든 경험과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 좋은 거는 활용하고, 아쉬운 건 채워가고 고쳐가면서 사람은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고객님은 약간의 선입견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저런 사람이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날 상처 줄 사람이야 라고 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연애, 저딴 사람과 저딴 연애, 이딴 사람과 이딴 연애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너무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연애해야 되나 싶은 게 있을 때 해보세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새로운 변화, 해보지 않은 방식의 연애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연애는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님의 어떤 새로운 선택,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고객님이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으실 것 같아서 딱히 연애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이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일적이든 어떤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까? 고객님의 어떤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안부 먼저 전하고 인사 먼저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좀 확장시켜보는,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도 그냥 관계 확장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고객님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고객님의 연애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고객님 매력이 있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이 공간에서 만날 사람은 만났고 별로인 사람은 쳐낸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가면 고객님은 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약간의 변화 적극 권장드리면서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왜 연애를 못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와, 이거 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자, 1번 카드 죽었고요. 2번 카드는 싸우다 죽을 것 같고요. 3번 카드 죽었습니다. 먼저 연애세포가 완전히 죽었거나 고객님이 지금 연애할 상황이 아니거나 실현당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이런 카드 같은데, 일단 1번 카드는 너무 생각이 많고요. 2번 카드는 너무 날카롭고요. 3번 카드는 뭐랄까 너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간단합니다. 끝난 인연, 밀어내야 될 인연 밀어내셔야 됩니다. 지난 과거를 붙잡고 있어봤자 앞에 내 미래를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인연에 실수하는 거죠. 지난 인연 때문에 앞에 다가오는 사람한테 실수하면 얼마나 그것 나한테도 손해입니까? 일단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칼칼 죽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싸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 죽게 되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인연 포기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객님이
새로운 사람과는 새로운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완전히 안 좋은 카드가 이렇게 나와버리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아봅시다. 고객님이 연애를 하기 위한 팁을 보면 정신만 좀 차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텐펜타클스 카드도 돈의 소년 카드도 고객님이 못난 카드가 아니에요. 아쉬운 순 있지. 역방향이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순 있어도 그래도 고객님이 완전히 못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만 좀 차리면 연애의 시작, 어떤 주춧돌이라고 할까? 싸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살짝만 보면 고객님 앞으로 한 달 혹은 그 이상은 연애를 못해야 정상인데 정신만 좀 차리면, 그러니까 지나간 잘못들, 나쁜 독 같은 거 다 빼내고 나면 연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와서 저는 갑자기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고객님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 혹은 고객님이 알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왼쪽이 상대방 그분의 카드, 오른쪽이 고객님의 카드입니다. 일단은 이분은 고객님과 몇 번은 더 볼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라든 뭐 우연이든 고객님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진 않으나 뭐랄까요, 이 상대방은 고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던 일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객님은 그걸 다 감당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카드예요. 여기서도 찌질하네. 고객님 어찌됐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감당할 수 있고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방 카드는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고객님이 이 사람과 관계를 뭐 일적으로든 뭐 친구 같은 사무적인 관계로든 어떻게든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꼬셔서 다시 연애로 갈 수 있겠느냐? 예, 가능해요. 그렇다면 고객님이 그러면 행복하겠느냐? 아, 그게 애매한데? 네, 행복.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이 처음 다가오는 인연을 혹은 고객님이 지금 궁금한 그 사람과의 인연을 고객님이 너무 섣불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객님도 고쳐야 될 거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상대방이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못 고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내 잘못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고 고객님은 그걸 다 또 이해해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지. 아, 이게 좋지가 않아.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 말고 고객님에게 새로운 인연이 한 달 안에 또 들어올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사람한테 너무 목매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네, 고객님 망했어요. 네. 악마가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고객님은 그 사람과 또 재밌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아니면 허영에 좀 차 있는 걸까? 일단 고객님 한 달 연애 쉬시죠? 이렇게 자꾸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 고를 거면 좀 연애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고객님이 좀 정신없음, 힘듦, 여력 없음, 하지만 매력은 있음, 이런 카드들로 봐서는 고객님이 좀 사람을 가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좋아, 나 한번 만나볼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는 사람들을 하고 엮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또 기대를 하고 또 상처를 입고 약간 이 정도의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돌아오는 X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나타나는 또 별거 아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재밌는 건 썸은 탈 수 있겠다, 연애를 할 수 있겠다,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예쁘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고객님이 그러면 좀 쿨해집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또 기대하고 또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러세요. 본인이 그 길을 택하겠다는데 제가 뭐 끝까지 말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건 최소 2개의 인연이 있고 다행인 건 둘 다 인물이든 상태든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썸 타고 연애하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엔 기대 걸어볼까?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제가 계속 앞에서 잔소리를 늘어놨듯이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도 약간의 불안감, 약간의 쎄함은 고객님이 약간 견지하세요. 좀 쎄한데? 좀 이상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 들여다 보려고 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세요. 저는 그게 고객님에게 현재는 최선일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객님이 만만한 건가? 여튼 연애운은 있네요. 자, 그렇다면 고객님이 다음 새로운 연애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없음, 망했다. 인위적인 만남 꽤 괜찮다. 그래서
진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는 진짜 별로인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고객님이 소개를 좀 받아보시거나 해서 좀 끝맞는, 좀 잘난 사람 소개 받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어물쩍 이렇게 만나는 사람, 뭐 헌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고객님이 좀 제대로 된 소개를 받는, 제대로 된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소개를 받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인 사람한테 꼬신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끝맞는 사람과 각 맞춰서 만나는 게 고객님에게 현재 고객님의 연애운에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한 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에스 오브 펜타클 역방향, 연애 실합니다. 예, 고객님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좀 더 준비가 돼서 연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심적이든 어떤 몸적이든 마음적이든 어떤 상태적이든 어떤 고객님이 지금은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안정감을 가진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후에 연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객님의 연애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 고객님의 상태는 좀 아쉽다. 고객님이 좀 더 단단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한 달 후에 솔로 연애운 보러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썸은 타는데 연애 시작 이거는 좀 약간 딜레이 시켜놓고 한 달 뒤에 또 솔로 연애운으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라이브 방송 와서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주 월수금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였습니다. 자, 네 번째 리딩 시작하죠. 일단 고객님이 왜 솔로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펜타클스가 3개. 고객님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준비도 안 됐다. 뭐 이런 복합적인 카드들이 나옵니다. 이 카드를 보면 투 펜타클스, 불안한 카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된 카드죠. 세븐 펜타클스 역방향.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좀 이상한데? 좀 아쉬운데?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 카드. 그리고 식스 펜타클스 문제 카드는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나기에 내가 좀 급이 아까운데?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본인은 나중에 좀 더 잘 될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은 좀 아쉬워. 하지만 나중에 나는 잘 될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나중에 잘 됐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만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괴리가 생기는 거거든. 고객님이 정신을 못 차린 걸 수도 있고 상대방들의 고객님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봅시다. 고객님이 연애를 하기 위한 팁을 좀 보면 고객님이 여유가 너무 없는데요? 그러니까 썸 타고 연애한다라는 건 일단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즐겁게 하고, 나는 이런 연애가 좋아, 이런 연애를 하고 싶어, 너는 이런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조율해보자. 그건 난 할 수 있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혜롭게 재밌게 풀어가는 게 좋은 연애를 만드는 과정인데, 고객님은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승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맞아. 아니, 그건 네가 틀렸어. 아니, 네가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앞에 고객님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맞나? 아직 준비가 된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려다 보니까, 그럼 상대방이 강하게 푸시하면 그게 행복을 위해서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정해놓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고객님이 답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답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이 관계를 만들어 가보면서 맞춰 가보면서 좋게 풀어가야죠.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고객님은 좀 불안감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연애의 답을 알려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왜 고객님을 만나죠?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고객님이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의 마음, 혹은 고객님의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사람과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이 그분의 카드, 오른쪽이 고객님의 카드입니다. 가끔 일진 중에 좀 재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까내리는 개그를 하는데 꽤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저는 이런 타입이라고 봅니다. 자존심도 센데 재밌어, 매력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과 있으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홀려, 연애하고 싶어져.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과 만나서 고객님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재밌대요, 좋을 수 있대요. 하지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단 썸을 좀 타세요. 썸을 좀 타고 연애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뭔가 좀 쎄한 게 있으면 좀 걸러내고, 난 이게 좋아, 저게 싫어 하면 이 사람은
썸 타는 동안에는 그거를 맞춰주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란 말이죠. 연애가 시작한 다음에는 자존심을 좀 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썸 타는 와중에서 서로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서는 잘해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고객님이 활용해보고 좀 한번 누려보고 괜찮네? 또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만나보시는 거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글쎄요, 궁합이 엄청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인연이 또 혹시 있을지 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이 지금 앞에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못 알아볼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고객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화살을 명중시킬 수 있는데, 이 관역이, 그러니까 고객님이 자기를 안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명궁이라도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너무 이 사람은 연애할 사람, 이 사람은 연애 안 할 사람하고 너무 구별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정도만 하면 이 사람은 충분히 고객님을 꼬실 수 있다. 괜찮은 사람이 고객님을 꼬실 수 있고, 이 사람은 또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다 보면 고객님이 괜찮은데? 생각보다 재밌는데? 하고 잘 만들어갈 수 있다. 고객님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찌질해지는 타입은 맞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타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앞에 타입은 고객님이 눈치를 보면 좀 마음대로 할 타입이고, 이 뒤에 있는 고객님이 좀 눈치를 보면 나를 배려해줘서 고마워, 나도 날 배려해줄게 라고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매력있고 재밌고 싸가지 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내가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꽤 괜찮은 사람의 인연, 좀 늦게 들어오는 인연이지만 그런 인연을 만나서 연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랑 썸 타다 앞에 사람 때문에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랑 연애하시면 됩니다. 연애하다 갈아타는 건 문제지만 이 사람이랑 썸 타다가 저 사람이랑 연애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물론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랑 썸 탔지만 네가 나를 불안하게 했고 네가 날 꼬시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랑 연애하는 거죠. 그거는 욕은 좀 먹을 수 있는데 죄는 아니다. 떳떳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이 다음 연애를 한다면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위적인 만남 중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 사람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 사람랑 썸 타도 되겠는데? 싶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인위적인 만남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인연운이 있긴 있는데 고객님이 그걸 딱 잡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좋지? 소개받으면 좋지? 하다가 그 사람은 알아서 연애하시고 고객님도 그 친구랑 놀다가 얘랑 썸 타버리고, 약간 이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둘 다 인연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고객님이 아직은 인위적으로 막 사람을 만나는 것보단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좀 더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보면서 마무리하죠. 야, 로맨티스트네. 운명 같은 사랑을 기다리고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의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장벽이 낮으니까 뭔가만 통하면 운명인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너무 운명이라고 외치는 운명 호소인들한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야 이거 운명이야, 우리 연애해야 돼 하고 막 들어오는 애를 거절하지 못해 연애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잘 고르란 얘기죠. 네, 고객님은 누구와도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고객님 좋은 사람이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고객님이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썸 타는 데 있어서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만 너무 배려해 주는 것 같고 고객님만 맞춰주는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괜찮은 썸, 괜찮은 연애 가능할 거고, 이게 운명을 기다리는 카드가 고객님에게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쩌면 그 운명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그냥 별거 아닌 것도 운명인가 싶을 수 있을 거지. 그냥 버스 탔는데 그 사람 옆자리가 비었어. 운명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님 운명의 문턱이 좀 낮아서 운명을 기다리는 로맨티스트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고객님의 운명엔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만남, 친구 같은 사이, 그런 사이에서 썸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고객님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듭니다. 고객님의 연애운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객님 한 달 안에 외롭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최소 2개의 인연이 있고 그 중에 좀 뒤에 들어오는 인연과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좀 단단하고 안정적일 것 같다 라는 조언 드리면서 고객님의 솔로 연애운 리딩은 여기까지 하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왔습니다.